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어벤져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이하 중소건설사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도 필요하지만 여유로운 공사기간을 만들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탄소 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PPA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력 직접 구매 계약을 뜻하는 PPA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고배당주로 연말 인기가 높은 보험주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배당 수익률 수준과 자본력이 주가 흐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8일 밤 파리에 위치한 국제박람회기구 BI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오늘 프랑스 파리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BI 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며 재계 수장들이 엑스포 막판 유치 전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재계 총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동행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3박 4일간의 영국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방문해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하고 회원국들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날 영어 건배사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과 K-팝, K-푸드에 이어 부산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11월 28일 나오는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은 각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는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의 야구구단인 롯데도 본거지가 부산이라고 소개하며 다시 한번 부산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달 초 파리에 도착한 뒤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이 다수 포진한 중남미, 유럽 7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강행군에 이어 오늘 다시 파리로 넘어가 막바지 유치전에 합류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특히 각국의 주요 인사를 급하게 만나기 위해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2030 엑스포 유치 도시는 현지 시간 28일 파리에서 회원국 182개국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투표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8일 밤에서 29일 새벽에 공개될 예정이며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건설사들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시행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시공능력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등 건설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간 대형 건설사에만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중소건설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전체의 3.2%에 그쳤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미 1년째 법 적용을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 조치에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곳의 시공능력평가 점수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올해 건설 현장에서 최다 사망자를 낸 DLENC의 경우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포스코 ENC와 삼성물산 등도 스마트 안전벨트나 AI 카메라 등 스마트 건설 장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건설사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사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의 여유로운 공사 기간을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도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기업 활동에 나서는 건데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해서 쓰는 PPA 체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효진 기자, 오늘 SK그룹이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 PPA라고 하는데 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태양광 설비를 갖추거나 또 추가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처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또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서 대표적인 넷제로 그리고 RE100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그룹에서 체결을 했는데 이 SK 계열사 중에 어느 곳이 좀 참여를 했습니까? 네, SK그룹 중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한 곳은 SK텔레콤과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9개 계열사입니다. 이들은 SKENS와 거래 협정서를 체결했는데요. SK그룹은 업체 선정에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했고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SKENS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접 구매 계약은 연 537기가와트시 규모인데요. 국내 최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19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SK 계열사 가운데 최초로 연 65기가와트시 구매 계약을 SKENS와 체결한 데 이어서 이번 PPA에서도 참여사 중 가장 많은 171기가와트시를 체결했습니다. SK 9개사는 SKENS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2026년부터 20년간 각사 주요 사업장과 데이터 센터에 공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누적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소나무 약 2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어제 현대자동차도 이 같은 방식의 계약을 좀 체결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이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대표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계약에 앞서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 업무 협약을 어제 맺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 직접 구매 계약 업무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현대차 울산 공장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64메가와트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3만 9천 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연간 15,000
5,000km를 주행하는 준중형 세단 2만 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RE100은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 CDP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4월 기어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 내 3개 계열사와 함께 RE100 이니셔티브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현대차는 2050년보다 5년 앞당긴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PPA 외에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SK그룹은 PPA 외에도 친환경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인 CCUS 기술 내재화, 탄소 저장소 개발, 블루 암모니아 생산과 혼소 발전, 암모니아 및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등 차세대 기술을 활용해서 넷제로를 조기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국내 사업장 부진에 태양광 자가발전 인프라 구축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 전체 사업장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일부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웨이항공이 3분기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3,451억 원, 영업이익 34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 9,898억, 영업이익 1,3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냈습니다. LCC 순위도 진에어를 제치고 2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티웨이는 코로나 기간에도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준비하기 위한 중대형 항공기 기재 도입과 승무원 교육, 훈련센터 건립 등의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엔데믹 이후 여객 수요 회복을 통해 3분기까지 연속 최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중단거리 노선에 치중한 LCC 영업 전략을 벗어난 노선 차별화가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A330 대형기 도입 이후 인천에서 시드니, 싱가포르, 비슈케크, 울란바타르 등 중장거리 운항을 통한 노선 다각화와 대형기를 통한 공급성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청주공항을 통해 다낭, 방콕, 오사카, 나트랑 등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 지방공항발 노선 확장을 통한 비수도권 여객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내년 객실과 운항, 정비, 일반직 채용 등 인력 충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증시 객언이 있죠. 고배당주로 꼽히며 잘 나가던 보험주가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11월 보험주의 주가 추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KRX 보험지수는 이달 마이너스 1.61%의 등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RX 업종지수 28개 중 나홀로 하락세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이 10% 전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KRX 보험지수는 국내에 상장된 보험사 10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통상 보험주는 연말 은행주와 함께 고배당주로 꼽히며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회계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 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이익 증가가 배당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보험사의 수익인식 기준이 보험계약 마진으로 바뀌면서 신계약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 보험업계의 신계약 성장 둔화가 전망되며 배당 가능 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 가능 이익을 전년과 같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주문한 부분도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에 2차 전지 등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증권가는 중장기적 배당 증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한타증권은 내년엔 올해를 보수적으로 가정했던 보험사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라며 배당 수익률 수준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본력에 근거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에 정통관료 출신인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회장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다음 달 5일 임시총회에서 김 내정자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김 내정자는 1985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원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에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2021년 금융채권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내정자는 다음 달 8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의수 생보협회장 뒤를 이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넷마블이 버추얼 아이돌 메이브의 첫 번째 EP 앨범 타이틀곡 What's My Name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티저 영상은 감정을 잃어버린 미래 이디피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온 메이브의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뮤직비디오는 이디피아와 현재가 반복되는 오버랩으로 진행되며 메이브 멤버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티저 영상을 통해 타이틀곡 What's My Name의 하이라이트와 퍼포먼스 일부가 공개됐으며 멤버들의 업그레이드된 비주얼과 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브의 What's My Name 전곡 음원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본편은 오는 30일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메이브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협업해 만든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가상의 미래 이디피아에서 온 4명의 아이들이 2023년 지구에 불시착했다는 이색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밖에서 활동하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계 경제인을 화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화상 대표들과 국내 기업들 간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행사인 2023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세계 3대 경제 세력으로 불리는 중국계 경제인 화상.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는 11개국 170여 명의 화상들이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국내 기업들과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행사인 2023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진이 찾아와서 보고 구경하고 그걸 느끼는 또 비즈니스끼리 연결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이 안 되겠나.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화상 대표들은 특히 수소와 방산 등의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의 중국계 투자 유치는 물론 수소와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Korea is a major technology on hydrogen in this area, and we hope that we can actually do more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Australia. 국내에서는 범한 퓨어셀을 비롯한 글로벌 강소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 25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 포럼을 비롯해 비즈니스 상담회, 투자 설명회 등도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계 자본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적 네트워크와 그런 물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창원 수소 산업이라든지 관련된 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2023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중화권 시장의 문을 여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뉴욕 거리 하늘 위 스누피가 하늘을 둥둥 떠다닙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메이시스가 추수감사절 기념 연례 퍼레이드를 뉴욕에서 진행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와 갖가지 캐릭터 풍선, 흩날리는 꽃가루에 휴일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번 퍼레이드에선 만화 캐릭터 피넛과 스누피 그리고 일본의 유명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디 루피까지 합류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올해로 97번째를 맞이한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기념 퍼레이드는 뉴욕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 시작돼
뉴욕 34번가에 위치한 메이시스 헤럴드 광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커다란 화재에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위치한 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 역시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동물들의 식수, 은신처가 됐던 습지는 까맣게 타들어가 버렸고 위풍당당하게 습지를 지키던 악어는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동물 재난구조그룹은 습지 화재로 인해 수백 마리의 동물이 죽었고 대부분 파충류와 양서류들이었다며 생태계의 자연적 균형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화재가 고온과 낮은 습도, 많은 양의 유기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주연구기관 인페의 자료에 따르면 판타나우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998년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한 달 동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 제이미 폭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제이미 폭스는 지난 2015년 8월 맨해튼의 한 루프탑 바와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여성의 몸을 더듬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제이미 폭스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은 후 동석을 하게 됐는데 그 후 제이미 폭스는 피해 여성에게 반했다며 고백한 뒤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미 폭스 대리인 측은 어떤 반응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미 폭스는 가수 찰스 레이를 연기한 2004년 작품 레이와 같은 해 영화계 명작으로 꼽히는 콜레트럴에서의 뛰어난 연기를 통해 오스카 시상식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결국 오스카 시상식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축구 고트 리오넬 메시와 함께 36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스칼로니가 감독직 사임을 고려한다는 발언을 해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 시간 지난 21일 스칼로니 감독은 브라질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뒤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는 상당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이 필요하다며 사임을 암시했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은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시작으로 유럽과 남미 축구 패자를 가르는 2022 피날리시마 우승, 이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아르헨티나를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으로 인도해 메이저 대회 2연패 신화를 쓴 바 있습니다. 만약 2024년 코파 아메리카마저 정복한다면 남미 최초이자 세계에서도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대회 3연패를 이룩할 수 있는 상황. 일각에선 스칼로니 감독이 큰 부담감을 느껴 사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에 외출하신다면 한겨울 외투 입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엔 서울 4도로 오늘 낮보단 기온이 높겠지만 평년보단 낮은 수준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불씨가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 영하 6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4도에서 5도 안팎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영하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5도, 강릉 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6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전 해상의 물결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다음 주 중반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